네,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전화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MD스테크요. 네. 그거를 샀는데, 그게 제가 뉴스도 보고, 그 성장성이 굉장히 있고, 네. 거라고 토마토 방송을 잘 듣는데, 아,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믿고 샀는데 좀 높은 가격에 사긴 샀어요.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3,000원이요. 23,000원에 들어가셨다고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실으셨어요? 비중이 거의 30%. 30%요? 네. 그러셨군요. 앞으로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겠네요. 전망은 내가 믿고 있기는 한데, 요새 내가 산 날부터 자꾸 내 금액만 오면 또 내려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토마토TV 자주 봐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네. 좀 좋은 전망, 일단은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좀 고점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고려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를 네네. 뚫어 넘을 수 있을지 좀 네. 긴 전망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 하시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D스테크입니다. 시청자님 23,0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이틀째 밀렸습니다. 2.5% 오늘장 하락하면서 21,450원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자, 지문상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님, 저도 시청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좋다,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다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좀 많이 접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단 뭐 반영이 됐느냐 이런 부분은 추후 주가에서 한번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더 짚어볼까요? 예, 뭐 일단 이 회사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탐방을 다녀온 회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국내 1위 자동차 국방이랑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라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화면 보호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터치로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베디드 OS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보면은 스마트카 그러니까 핸드폰과 자동차랑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2분기 실적 보시면은 249억 나왔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17%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32억, 1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못 가냐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고 성장성도 정말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랑 무인 항공기,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가지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운동을 해서 내가 운동 키로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그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그 미러링크라고 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내 기능을 자동차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단계고 지금 일부 자동차에서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로 달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세계가 변하면 변할수록 정말로 그 IT와 어떤 사물관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좋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딱 성장성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미러링크도 그렇고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도 차량 전장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와 함께 좀 살펴볼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대 주주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런 M&A 이슈와 관련해서 이미 이제 재료는 노출이 됐지만 그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사실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쪽 스틱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해서 상장 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회사의 지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투자 자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스틱에서 한글과 컴퓨터랑 린드먼이라는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갔죠. 근데 가장 중요할 거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모회사가 최대 주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는 부분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바일 소프트웨어나 PC 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레아 한글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컴과 MDS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기술력과 MDS테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베디드의 기술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M2M 기반인 사물 인터넷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네오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만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지 사물 인터넷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접목시킬 수 있는 파생적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MDS테크가 지금 뭐 자동차, 스마트카나 아니면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작년에 유니맥스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으로는 이번 연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니맥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K9 자주포에 있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MDS테크는 여전히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 수익성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요, 대리님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재는 딱히 없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밀렸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청자님의 매수가를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4가지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인 23,700원 매물대 돌파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셨던 가격대가 23,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아도 여기서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샀던 시점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5월 달에 샀으면 신고가였죠. 그리고 5월 중순에 샀어도 신고가 고점 돌파였으면 이때도 당연히 신고가였으니까 샀어야 됐죠. 그리고 지금 사도 사실 3번의 고점 돌파가 가능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3번이나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매물대도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얼마나 이 MDS테크에 대한 시장성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3번째 시도 돌파를 하고 쭉 주가는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61선은 깨진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조금 걸쳐 있지만 여전히 61선,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은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작년 초부터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N자형 상승 곡선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돌파, 하락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거래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연도 4월부터 기간 투신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한번 좀 급락이 나오면 여김없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고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는 퍼밸류로 따지면은 11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데 동종업계 퍼로는 한 17배에서 18배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20% 정도 업사이드로는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돌파, 가장 중요한 23,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저는 수치상 24,2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추세선상에서 봤을 때 전 저점 부분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3,000원이 돌파될 경우에는 2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24,200원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특별한 악재는 없어서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냥 보유하는 게 더 낫겠네요. 손절선만, 손절선 지킬. 네, 2만 원 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그리고 23,000원을 뚫어낼 경우에는 24,200원 목표가니까요. 함께 메모해 놓으시면 더욱더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걱정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에서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두 분의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상 대리의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 24,200원이고요. 손절가 2만 원입니다. 김봉만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 동일합니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동일하죠. 2만 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문자 참여입니다. 뒷자리가 5754님이시고요. 부광약품을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16,000원, 그리고 비중이 70%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오늘장 마감가가 17,350원, 5%의 좀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김목만 전문가님, 네. 어제 오늘 보니까요. 지금 외국인 기관 같이 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더 수익 내실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최근에 보면 간헐적으로 오늘 그 외국인들이 이제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쪽에 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광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연중 올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죠. 기관하고 외인 쪽에서, 큰 물량 아닙니다만은 꾸준하게 이제 한 달 이상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장주기 때문에 보통 일단 일반 제조업체보다는 이제 PER 가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배 정도 되면은 주가가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올해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한 7, 80억 정도 증가하는 한 300억 정도 아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 개념에서 제약주를 우리가 보건데 현재 시가총액 5천억 정도면은 일단 그다지 그렇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장성 감안한다라면 또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면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오늘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쭉 오르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패턴 자체는 작년에 이제 고점을 완전히 지난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패턴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가 이제 월봉 보시면은 부광약품도 2009년도에 바닥 찍고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대바닥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그동안 4, 5년 동안 에너지를 바닥에서 많이 다져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1선 깨지기 전까지 깊게 보시면은 그대로 홀딩이고요. 짧게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사셨던 가격 수준인데 16,500원만 안 깨면 그대로 홀딩 가능하시고 기술적으로 단기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월봉도 괜찮으니까 아직 봉의 길이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8,000원에서 2만 원 그 사이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16,500원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비중도 많으신데요. 18,000원에서 2만 원대에 한번 비중을 덜어내거나 매도하는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광약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저 대유신 소재 네.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예. 네, 70%요. 예. 오늘 아침에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 매수하고 돌아서가지고 잠깐 버릴 좀 보는 사이에 이렇게 막 급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방법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진단을 좀 전문가님 좀 내려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같이 좀 논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아침에 사시고 갑자기 좀 크게 밀렸는데 원인 그리고 전망, 전략까지 짚어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진단을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김범문 전문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놀라셨죠? 예, 너무 깜짝 놀래갖고, 예. 예. 주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진짜 순식간에 뭐 하한가까지 가버리니까 예. 비중이 지금 70%가 지금 문제네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료는 좀 투자를 해도 된다고, 내가 토마토에서 뉴스를 들은 것 같아서 좀 예, 어제 샀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어제 약간 그 시간이 나왔어요. 저 한번 쉬었다 예. 갈 자리였거든요. 기술적으로. 예. 오늘 그 공시 나온 거 보니까는 그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대밀렸는데 예. 가칭 대유 글로벌이라고 지금 뭐 상호는 정해놨네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예. 8월 중순에 일단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물적 분할을 한다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지금 대우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스티어링 휠, 요걸 한 예.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47% 정도, 지금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휠, 이게 한 비중이 한 43% 됩니다. 근데 오늘 공시 나온 것은 이 알루미늄 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에서 하한까지 밀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우 신소재가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절반 정도 되는 이 알루미늄 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라니까 예. 시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나 길게 보면 어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뭐 영보학이라든지 앞서 제가 뭐 진단해드렸던 CJ 제일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물적 분할한다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찌글찌글했거든요. 예.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은.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 1,950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1,810원이고요. 예. 예. 그동안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도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은 오늘 저점을 깼다가 좀 흔들렸다가 장중에 이렇게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일단 물량이 좀 빠져나오시죠. 지금 70%면은 너무 지금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예. 비중이 가다는 얘기죠. 예. 조금 가능성은 조금 내일 좀 빠져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최소한 절반 정도는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한가까지 갈 만한, 그러니까 내일까지 뭐 하한가가 급락 나올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내일만 1,900원 정도, 네? 예. 예. 거기서 이제 뭐 운 좋게 또 한 1,950원까지 또 올려준다라면 예. 일단은 뭐 단기 물량이시다 그러면은 한 8, 90%는 일단 현금화 하시고요. 예, 조금 예. 아쉽습니다만은. 예. 네, 나머지 뭐 10% 안팎은 조금 8월 달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바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희망 내일 그래도 조금 오른 희망이 있으면 한 조금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 일단 그 121선을 완전히 깨버리면 안 돼요. 예. 예? 1,780원이 맥점인데요. 예. 그 라인에서 반발 매수에 들어온지 여부를 보시고 예. 윗줄을 올릴 때 1,900원부터는 뭐 일단은 가급적이면 일단 단기 물량을 다 현금화를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예. 진단 잘 들어주셨고요. 한번 예. 내일장에서 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많이 도움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게시판에서 좀 사연을 볼 텐데요. 증권통으로 참여를 해주신 필명 괴사님님의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에 사셨는데요. 매수가가 22,300원이시고요. 40%를 들고 계십니다. 이분도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좀 들어가셨는데요. 자, 대리님, 오이솔루션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랑도 많이 엮이고 있고 시청자님 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으실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물 인터넷 일을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뭐 테마가 좀 이렇게 낀 것 같은데 사실 사물 인터넷이랑은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그 광트렌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뭐 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변환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 이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빅데이터랑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실적에 대한 그 가시성이거든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마진율에 대해서 변동 없이 15%대에서 18%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은 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유통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주주의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회사에 대한 지금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통신 장비주들이 가장 중요한 그 IRPU, 그러니까 회사의 마진율은 그 빅데이터가 되면 될수록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 박스권 형태를 조금 유지를 했던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걱정될 부분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만약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영역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드리면은 21선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1선 목표 손절 부분은 19,600원 정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상장업체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부분은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 하락을 하면서 U자형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U자형 패턴의 상승 모양을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그 상장 첫 가격대인 지금 말씀드리면 25,900원 정도대 목표대는 설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올해 상장을 했죠. 19,600원이 지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목표가 25,9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괴산이님 오이솔루션 고민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전략으로 좀 고민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저희는 3부 남기고 있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옵니다.